제한속도 50으로 알고 있었고요. 불박차 속도 한 40에서 50 정도 예상됩니다. 이걸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많이 다쳤어요. 상대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분은 답답해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타고 계시던 부인은 패닉 상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병원에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 두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 생각하면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러나 또 불박차 운전자분과 옆에 계시던 부인을 생각하면 그냥 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투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고로고님의 항소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천 IC 출구입니다. 출구를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 중에 정선 1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저는 교차로 좌회전 들어갔고요. 상대는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와서, 그래서 제 차에 운전석 쪽 라이터 쪽을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18, 19살 고등학생이에요. 헬멧 미착용, 그리고 배달통이 있는 오토바이인데 1인용 안장에 둘이 앉아 있다가 사고 나서 부상이 심해 병원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채널에 많이 나오는 딜레마존 사고라고 보는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쌍방가시라고 합니다. 동승자인 와이프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물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하네요. 사고 현장이 처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쌍방과시라고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사고가 아닐 수 없어서 이렇게 제보해 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헬멧을 안 썼기 때문에 머리에서 출혈이 있고요. 또 동승자 정강이는 뼈가 보일 정도로 뼈가 부러졌는데 살을 뚫고 나온 개방성 골절입니다. 경찰에 접수되었고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당직 조사관이 아직 과실 비율은 말씀 안 하시지만 쌍방과실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양쪽 보험사는 뭐라고 그러나요? 네, 사고 나지 얼마 안 돼서 과실 비율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쌍방과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왜 불박차한테 쌍방이라고 그럴까요? 경찰은 불박차가 황색불 위반이기 때문에, 황색불을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과실로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영상 딜레마존에 가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판례 출력해서 검사님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라 그러니까요. 억울합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신호위반이라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예. 불박차 속도 그렇게 불박차 50 안 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 황색불을 바뀌나요? 이때 바뀌었나요? 조금 더 전인가요? 이때 바뀌네요, 이때. 그러니까 이분이 1m 전이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오토바이는 완전히 빨간불이 신호위반했고요. 불박차는 이분 말씀으로는 1m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차가 좀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 4m는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불박차의 황색불 위반이기 때문에 저쪽은 빨간불 위반, 불박차는 황색불 위반. 그래서 쌍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사고 나고서도 얼마 있다가 바뀌나 보세요. 사고 나서 황색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3초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때밖에 하나, 둘, 셋, 넷, 네. 한 4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없었으면 나는 좌회전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사고 나서 한참 있다 바뀌어요. 황색불 바뀌었을 때 급제동하면 어디에 불박차가 멈출 수 있었는지, 과연 그때 급제동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황색불로 바뀌고 몇 초 만에 사고 났는지, 황색불로 바뀌고 여기 시간이 나오죠. 여기요. 황색불이 요때네 46초네요. 예, 1점 몇 초입니다.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쌍방가시라는 경찰과 보험사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불박차 황색불 위반이기 때문에 쌍방가실이다. 불박차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슈퍼 딜레마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도 아니고 불박차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100%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황색불 바뀌었을 때 정선 바로 앞인데 실질적으로는 1m보다는 눈으로 보면 1m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플러스 한 3m 정도 더 내 차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m 정도? 4m 전후 정도 내가 뒤에 있었어요. 황색불 바뀌는 순간 급제동하면 어디에 멈췄을까요? 거기서 바로 급제동했어도 사고 난 거기 또는 좀 더 가서 멈출 상황 아닌가? 저걸 어떻게 피하지? 도저히 멈출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번이 100%.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슈퍼 딜레마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도 아니고 잘못도 없다. 100%입니다. 저는 몇 대 몇이라고 제 의견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딜레마존에 대해서 딜레마존이라는 것은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정선 넘었으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정선 전에서 황색불 켜지면 정선에 멈추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그때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 딜레마존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들이 없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멈추지? 도저히 멈출 수 없네? 또는 설령 그래 황색불에 멈추는데 멈추지 않은 신호 위반은 치자. 저게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 이런 판결들이 속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요.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한속도 60도로에서 58.8km로 가다가 정선 5m 앞에서 황색불을 바뀌었어요. 경찰과 검찰은 신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황색불을 5m 전이라도 멈췄어야지.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멈추죠?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급제동했어도 역시 사고는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호위반 부분 무죄.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판단보다 형식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에는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죄예요.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심 판결이 지난 7월 22일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딜레마존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딜레마존에 대해서 법원에 1심 판결은 몇 개 있고요.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 판결에 의한다면 불박차 운전자분은 신호위반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판결에 의한다면 제 의견은 얘기 안 하고요. 100대 빵이다, 잘못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오토바이 다친 그 학생들, 그 가족들 괜히 한 변호사가 100대 빵이라서 100대 빵 됐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진 않아요. 다만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경찰에서 쌍방가시라는데 제가 잘못이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아니더라도 한 달 후가 됐던 6개월 후가 됐던 누군가한테 가서 질문해야 되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오늘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답변해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다쳐 병원에서 힘들어하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게 맞느냐? 근데 보험사가 치료비 다 대줬다가 몇천만 원 대줬다가 나중에 신호위반 아니다. 신호위반 아니고 그러면 저건 어떻게 멈추지? 100대 빵이다. 그럼 치료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 도움될 수 있죠. 특히 동승자는 건강보험 됩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건강보험 거기다 돌려주게 되면 수가가 낮아요. 일반 수가, 자보 수가, 건보 수가.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동차 보험사에서 쌍방이라고 하면서 지금 치료비 대주겠다니까 일단 그러면 도대체 이 판결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선고된 이 판결 황색 신호로 바뀌고 아이쿠 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키워서 볼게요. 황색 신호는 언제 바뀌나요? 이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황색 신호였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가 황색 신호에 왜 멈추지 못했느냐. 언제 바뀌는지 보시죠. 이때 바뀝니다.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이는 게 한 5m 돼 보이네요. 약 5m. 근데 실제로는 내 차가 좀 뒤에 있습니다. 적게는 2m, 많으면 4m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 8m 되는 것 같아요. 정지선까지. 근데 실측은 하지 않았어요. 58.8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58.8로 달리면은 정지거리가 30m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30m 되려면 어디쯤 쓰게 될까요? 예. 여기나. 그래서 이 사고는요, 상대차는 거기 왜 들어와 있었어요? 상대차는 지금 들어오네, 지금. 여기 다른 차들이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직진한 차에 직진하려고 하다가 요 앞에 쑥 들어와서 다음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먼저 쑥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좀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박차는 여기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도 좀 부담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들어가면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꽝. 경찰은 황색불이 켜지면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야 된다. 신호위반이다. 도저히 멈추면 어떻게 멈추죠? 경찰 의견대로 검사도 신호위반이다. 약식 기소했어요. 판사가 이건 다시 재판 제대로 해보자. 통상해부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재판 진행됐어요.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못 멈춘다. 그랬더니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 판결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2892 요거는 닉네임이에요. 고로고님. 대리운전 기사. 지금은 컨테이너 하고 계십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1심 판결은 작년 9월 10일에 선고됐었고요. 항소심 판결은 7월 22일에 선고됐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지 약 1초 후에 교차로 정선을 지나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이 명백하다. 검사 주장이에요. 따라서 단서 제1호 신호위반 사고다. 근데 원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만은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해야 돼서 그래서 공소기각했다. 이게 신호위반인데 왜 신호위반 아니라 그랬느냐. 판단. 1심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신호위반은 무죄다. 약 58.8로 달리던 불박차가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할 경우 약 30m 정도 정지거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했다면 당시 정지선까지 거리 한 5m, 그리고 정지선과 교차를 지나 반대편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28m. 그렇다면 교차를 거의 통과했거나 교차로 어중간하게 한 3분의 2 정도에서 정지했을 것이다. 황색 신호일 경우 정지선이 있을 때는 그 직전에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밖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그때 급제동하면 어차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다. 못 멈추니까 30m 가야 되니까.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다른 차들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차들의 그 다음 신호의 차량들에 의해서 내가 비켜줘야 된다. 피고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했어야 됐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본다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그 차에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급제동하면 오히려 끼익 하면서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요. 예, 승합차 버스 같은 경우. 거기서 멈추려고 그러면 끼익 해야 되는데 그럼 뒤에서 안전벨트가 있다 팍!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심은 30m 가야 되는데 30m 가게 되면은 어차피 사고 나거나 그 근처다. 그리고 어차피 교차로에 들어가야 되면 거기서 비켜줘야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들어간다면 빼줘야 되고 그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 승객이 여러 명 타고 있었기 때문에 급제동할 경우에 승객들이 다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신호위반은 무죄다. 이게 1심의 판단이에요. 항소심은 신호위반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된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자, 구체적으로 보자. 피고인의 황색 등화 점등 후 교차로 진입 행위를 신호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검사가 그게 신호 위반이다. 그리고 신호 위반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검사가 합리적으로 증명을 못했다. 달리 신호 위반을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쓰는 겁니다. 피고 차량, 불박 차량이에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 상대 차량이에요. 당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임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그러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정차 위치, 불박차 급제동할 경우에 정지거리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급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에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내지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정지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즉 30m가 필요한데 한 5m, 제가 볼 때는 7, 8m 30m가 안 돼도 무조건 멈춰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즉시 제동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차량 운전자에게 끼익 하다 보면은 차가 막 이렇게 뒤틀릴 수도 있고요.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 및 동승한 승객의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와 같이 황색 신호만 켜주면 그냥 꽂히듯이 멈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타다 소속 운전기사로서 승객 5명을 태운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검사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에게 위와 같이 무조건 멈추라고 그런다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제한 속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지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는 제한 속도를 한 20 정도 하면 되겠죠. 20. 한 10이나 20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켜지면 무조건 멈출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제한 속도를 그래 낮춰야 된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즉시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해야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 엉망된다. 오히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오히려 큰 장애를 초래한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이었다. 피고인은 60이 안 되는 58.8로 가고 있었다. 교차로를 한 5m 앞둔 상황에서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인데 저렇게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주행 속도를 미리 조절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 되는 거지. 혹시 바뀌면은 한 5m, 7m 앞에서 멈추더라도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인데 거기서 속도를 팍 줄일 수는 없다. 그것은 신호도가 없는 교차로죠. 서행 의무는. 더군다나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됐을 때 피고인 차량 위치는 정지선로부터 약 5m 후방 지점이었다. 실질은 한 7, 8m 돼 보여요. 그때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기 시작할 때까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정지선을 지날 때까지 0.37초였다. 교통사고 분석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지 반응 시간 0.7초 내지 1초예요. 위험!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기까지가 0.7초에 1초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러면 0.37초다. 그러면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기 전에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바뀌었네? 그럼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는데 0.7 내지 1초가 지나기 때문에 이미 정지선 지난 다음에 브레이크 밟아야 되나?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는요, 눈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저기 있고 운전자는 앞을 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정지선을 지난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충돌 직전까지 좌회전 차선에 대기 중인 차량 및 그걸 지나치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 진입했다. 차량 일부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다. 그리고 부딪힌 지점도 역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위치였다. 황색 신호가 사고 날 때까지도 보면 황색 신호 켜져 있었어요. 사고 당시까지도 유지되어 있던 점을 비춰본다면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그걸 가로막고 있지 않았었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 없이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황색 신호에 도저히 멈출 수 없고 황색 신호 중에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사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지난 7월 22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58.8 이때 운전자들은 이미 이 앞을 보고 있죠. 이미 이거 지난 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선 전이다. 이때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 밟아도요. 0.7 내지 1초는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그냥 와요. 여기서부터 끼! 그래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고 정선을 지나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차가 없었으면은 그냥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딜레마 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된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을 들이밀면 과연 검사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판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판결인데요. 검사가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명확한 딜레마 존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똑같이 딜레마 존 인정되는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보신 그 고로구의 사건과 아까 보셨던 좌회전 들어가면서의 신호위반 사고,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과연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좌회전할 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 그 천천히가 얼마일까요? 다른 차들에 방해되지 않고 회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직진이었고요. 지금은 좌회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좌회전할 때 천천히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쭉 오면서 신호 따라 쭉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50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뭐 40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때 급제동하면 과연 어디에 멈추게 될까요?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급제동했다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고 나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황색 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없었으면은 황색 신호에 쭉 좌회전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7월 22일 날 판결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물론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많이 다친 두 학생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헬멧만 쓰고 있었어도 다리 부러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붓습니다. 근데 머리 다치는 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 헬멧 반드시, 둘이 탈 땐 둘이 같이, 그리고 신호 꼭, 그리고 여기는요 잘 안 보여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진짜 위험했죠. 그렇다고 해서 딜레마존이 황색 신호가 무조건 딜레마존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불박차의 제한 속도와 불박차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가 딜레마존이죠. 황색 신호 켜지면 오히려 저 뒤에서 또 밟아!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차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못 멈춰. 그건 딜레마존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딜레마존 항소심 판결은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황색불에 무조건 멈춰야 된다. 정선에 어떤 경우는요 30cm인데도 그걸 갖다가 신호위반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CCTV 찍으면 딱 30cm예요. 그런데도 신호위반이라고 그렇게 처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딜레마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몇 초 남았다, 잔여 시간 표시해주는 그런 신호등 시급이 필요해 보입니다.